자, 대단원 3회 중단원 2 통계적 추정이네요. 이제 맨 마지막 중단원 왔습니다. 여기도 조금 길어서 투샷 나눠서 찍어보고 뭐 이렇게 해볼까 싶어요. 자, 통계적 추정이다.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 가정이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통계인데요. 매월 1회 농축산물이나 석유류는 매월 3회랍니다. 더 자주 한다는 거죠. 통계청 조사 직원들이 서울, 부산 등 전국 38개 도시에서 대략 2만 5천 개의 소매점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든지 아니면 전화 조사를 통해서 가격 자료를 수집한답니다. 얼만큼 올랐는지 내렸는지 뭐 소비자 물가지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처럼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무작위로, 이 말 중요합니다. 무작위로 일부만 조사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있다.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죠. 이럴 때, 그죠? 예. 2006년 소비자 물가지수 동의 항목이 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준비 학습 보면 확률 변수 라지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라지 X의 평균과 평균차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는 거죠? 익스펙테이션의 x는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요. 그죠? 0이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라 1 나오네요. 그죠? 베리언스의 x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빼기 1의 제곱이요. 그죠? 그럼 여기가 4분의 1, 이건 0이고요. 2분의 1 더하기, 여긴 1 빼기 1 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그마의 x는 루트의 2분의 1이니까 정리하면 2분의 루트 2라고 쓰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두 번째는요. 확률 변수 라지 x가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오른쪽 표준 정기분포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P의 Z가 작거나 같은데 110에서 빼기 얼마? 여기 평균 100 한 거를 뭐로 나눠요? 표준 편차 5로 나눈다. 그럼 얘는 P인데 Z가 작거나 같은데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했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쯤 어디에 2가 있으면 이만큼 다 더하는 거랬죠. 그죠? 다 더하는 거. 이거는 0.5 더하기 P의 Z가 0에서부터 2까지인 거. 그죠? 이렇게.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 얼마야? 0.4772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0.9772가 되면 되겠다. 얘는요. P인데 이걸 Z라고 쓰면 92.5 빼기 92.5 빼기 100을 뭐로 나눠요? 5로 나눠요. 여기는 자꾸 나왔는데 이건 뭐야? 107.5 빼기 100 한 걸 5로 나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P인데 여기가 5분의 분자가 마이너스 7.5가 되고요. 여기는 자꾸 나왔는데 5분의 7.5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P의 Z값이 나누면 5 1은 5, 25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잠깐만 1.5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있는 표준정리분포에서 0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5 여기쯤 어디 1.5 이만큼 구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2 곱하기 P의 Z가 0에서부터 1.5까지인 거. 그럼 얘는 2 곱하기 1. 얼마야? 0.4332 그러니까 0.8664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정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내용. 오늘 조금만 읽어보고 갈 거예요. 자, 모집단이라는 말과 표본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앞에서 표본 공간이라는 말과 이 표본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표본 공간에서의 그 샘플 스페이스는 전체 집합이라고 했었죠. 그죠? 예. 전체 집합이에요. 근데 이 표본은요. 전체 집합이 아니에요. 거기 일부분을 고른 거예요. 고른 거.
모집단이 전체 집합입니다. 모집단과 표본의 뜻을 알고 표본 추출의 원리를 이해한다. 표본 평균도 구하고 모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자, 요즘 출시되는 곡물 포장 봉투는 봉투의 일부분을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가 곡물의 일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요새 또 안 그래요. 소비자는 투명한 부분을 통하여 곡물 포장 봉투에 담긴 곡물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곡물을 선택할 수 있더라. 이렇게 비치게끔 비닐로 해놓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재활용 때문에 안 하는 건가? 종이인데 비닐 껴있으면 또 분리수거하려면 어렵잖아요. 지금은 안 해요. 다음은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한 감귤 10,000개의 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다. 두 가지 당도 조사 방법의 장점을 말해보자. 감귤 10,000개의 전체 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 400개만 임의로 선택해서 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얘는 10,000개 중에 10,000개 다 하는 거니까 10,000개 전체를 다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겠죠. 전체를 정확하게, 그죠? 얘는 400개만 임의로 골라서 측정했으니까 혹시 우리가 원하는 당도가 아닌 게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장단점은 있죠. 자,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이란 뭘까?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의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인구 센서스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공무원들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요새 컴퓨터가 발달해서 일일이 집으로 오진 않죠.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집을 다 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그러나 조사 대상이 너무 커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전구의 수명을 조사하는 것처럼 전수조사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일일이 꺼내서 다 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은 경우 조사 대상 전체의 성질을 알기 위하여 전체 대신 그 일부만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일부분만 조사한 거예요. 이 표본이라는 단어랑 앞에서 말한 샘플 스페이스의 표본 공간이라는 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샘플이에요. 이건 샘플이고 그건 샘플 스페이스고 달라요. 자,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모집단, 어미 못 짰습니다. 모집단이라 하고 표본 조사하기 위하여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의 자료를 표본, 샘플 스페이스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냥 샘플, 이거는 샘플, 표본이라고 한다. 이때 표본을 이루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 요건 중요합니다. 요 말은 뒤에서 조금 더 써먹어야 되니까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하는데 한편 어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한 개의 자료를 추출한 후 되돌려 놓고 다시 추출하는 것을 복원 추출이라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되돌려놓지 않고 하는 걸 비복원 추출 그랬습니다. 뭐 알고 있죠. 우리 공 꺼낼 때 주머니 속에서 1, 2, 3, 4, 5, 6 써 있는 공이 들어 있을 때 꺼내서 보고 다시 넣고 그러면 복원 추출. 근데 꺼내서 보고 안 넣으면 비복원 추출. 근데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경우에는 보고 안 집어넣어도 그런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볼 수도 있대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뭉뚱그려 놓은 상태라 일일이 다 언제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 상태예요. 자,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죠. 다음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말하시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배터리의 수명조사, 이거를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포장을 다 했는데 그걸 뜯어 가지고 거기다가 전구를 물려서 일일이 다 얼마만큼씩 살아있나, 이건 애매하죠. 그죠? 이거는 표본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조사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인구 센서스 그래갖고 전수조사 한다고 했었죠. 그죠? 전수조사 한다고 했었습니다. 아까. 자, 그럼
표본 추출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더 많이 안 합니다. 표본 조사의 목적은, 이거 중요합니다. 표본 조사의 목적은 모 집단에서 뽑은 표본을 바탕으로 모 집단의 특성인 모 집단의 평균이나 아니면 표준 편차 등을 추측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표본에 의한 추측값과 모 집단의 참값 사이의 오차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근데 중에서는 표본을 추출할 때 모 집단의 특정 부분이 집중적으로 추출되면 안 되죠. 그렇겠죠? 또 우리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지지자들만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람을 몇 명 뽑아갖고 지지율 조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는 전 국민한테 고르게 뽑아봤더니 그래 대표성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 집단의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추출하는 방법이 임의 추출 그럽니다. 임의. 어떤 것들을 임의로 골랐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집단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을 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순서쌍과 같도록 뽑는 방법. 이건 임의로 뽑힌 거죠. 주사위가 조작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그죠? 근데 반면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 사용자만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 유선전화만 사용한다. 그러면 휴대폰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산골에 사는 빈곤층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뭐 이렇게 몰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특정 계층의 사람이 집중적으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모든 사람이 선택될 확률이 같지 않으므로 임의추출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모 집단에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는 난수표 방법을 쓰든지 난수표라는 방법, 여기 난수주사위 이런 거, 제비뽑기, 난수주사위 여기 난수주사위 얘기 있습니다. 정 20면체 모양으로 각 면에 0부터 9까지의 수를 두 번씩 적은 거래요. 그다음 공학용 계산기, 컴퓨터 프로그램, 우리 엑셀 이런 것도 있어요. 랜더마이즈.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보기에서 보면 어느 전시회에 입장한 500명의 관객 중에서 10명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 추출할 수 있다. 그래갖고 A1 셀에다가요. 여기다가 랜덤 비트인 1부터 500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1부터 500 사이에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뽑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입력해놓고 이거를 여기 자동 채우기 버튼 알고 계신가요? 그냥 쭉 긁으면 안 되고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주르르 10개를 드래그하면 임의로 물론 이것 중에 10개 중에서 같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임의로 우연히 나온 거예요. 똑같은 숫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단수를 얻을 수 있다. 자, 자신이 속한 반 학생 중에서 5명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 추출하시오.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내용 설명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모평균과 포분평균의 관계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학습 문제도 1번만 풀을 거예요. 자, 같이 볼게요.